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6일 일요일 오전 7시 40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의 차트 분석에 의하면 XRP가 올해 2000% 이상 급등해서 10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거래소는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 동안 월봉 기준으로 XRP가 0.5달러에서 0.52달러 사이를 맴돌면서 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에 강수의 세기가 형성되어 있고 이런 압력이 높아지면 곧 XRP는 상승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로서 첫 번째가 2014년부터 2017년 초까지 XRP가 세기 패턴을 형성하면서 무려 4,300%의 초기 돌파를 이끌었었다고 기록한 역사적 패턴이 있는데 당시에 XRP가 2017년 1월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0.006달러로 낮게 거래되었지만 12월에는 0.25달러까지 치솟으면서 40배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역사적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역사적 패턴으로서 사상 최고치 3.84달러에 도달하기 전에도 비슷한 형태의 패턴 등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해당 거래소는 XRP가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지나친 낙관론자 속에서 나온 예상치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에 대한 예상은 많은 분석가들이 기술적 패턴이나 이슈적인 면에서나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가령 이번에 리플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인터뷰에서 현재 리플이 10개의 국가와 CBDC 관련해서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점이나 만약 연말에 리플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게 되면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텐데 테더가 현재 미국 초단기 국채 3대 구매자 중 한 곳인 것처럼 리플 역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금 형태로서 미국의 국채를 매입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현재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또 미국의 국채를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 계속 사들이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인 만큼 자국의 기업이 미국 국채를 유입한다는 것은 분명히 미국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CBDC 협업을 할지라도 다른 나라들이 CBDC를 개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국제 간 거래에서 통용하기 위한 목적이고 이들의 거래 국가 중에 하나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비록 CBDC가 없어도 CBDC 국가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리플의 기술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미국 국채의 유입 역시 리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향후에는 미국 정부와 리플의 관계가 지금이 아니라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기초자산 XRP의 가치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플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최근 개최된 XRP 레저 컨퍼런스에서 XRP는 미국에서 확실히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제 명확성을 확보했음에도 시장은 이를 XRP 가치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는 현물 ETF 승인 여부를 두고 미국 SEC와 증권성 문제를 다투고 있는 이더리움과 대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XRP의 가격이 이상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적정 가치인지는 결국에는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암호화폐를 상품이라고 보았을 때 상품의 가치가 어느 순간에는 빛을 발해서 오랜 생명력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비교보다 그 상품의 요구사항, 효용이 얼마나 고객 그리고 수요자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역시 비록 현재 XRP 가격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암호화폐 산업이 대량 채택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핵심적인 측면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 사용 사례를 개발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고객은 어떤 기술을 사용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고객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리플이 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한 만큼 CEO의 명확한 비전이 있다는 것은 XRP 현 가격이 설사 이상할지라도 고객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러한 측면은 앞으로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LCC 때 테라폼네시 소송의 합의금과 비교해서 리플과 LCC 소송에서 LCC가 제시한 20억 달러는 과하다는 의사를 지지하기 위해서 보충 권한 서한을 법원에 제출했고 또 LCC는 리플의 브리핑에 대해서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그 답변서 내용은 어제 방송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그 답변서로 인해서 또 비롯된 리플과 LCC의 여름쯤 합의 가능성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리플은 LCC가 테라폼네시의 합의금을 테라폼네시의 매출액의 1.27%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LCC는 이에 대해서 1.27% 리플 매출액에 근거해서 산정하면 리플 너희들이 주장하는 1,000만 달러 벌금 상한선이 아니라 1억 260만 달러의 벌금을 너희들이 주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LCC는 20억 달러 벌금을 요구하고 있고 리플은 벌금이 1,000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테라폼네시 사건과 비교하면 리플의 총 이익이 8억 7,630만 달러에 1.27% 적용하면 벌금이 1억 260만 달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LCC가 제시한 것보다는 20배 낮은 벌금, 반면에 리플이 제시한 벌금보다는 10배가량 높은 벌금이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암호화폐 커뮤니티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LCC가 1억 260만 달러를 언급한 것은 그것이 LCC가 합의할 수 있는 합의 금액이고 이로써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고요. 한 인플루언서는 실제로 보팅을 진행했는데 약 60%가 넘는 참여자들이 리플과 LCC가 여름쯤에 합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토레시 판사의 최종 판결 전에 합의가 있으면 정말로 좋겠지만 저는 해당 합의 가능성은 지나친 낙관론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토레시 판사 판결을 2달 남았다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소송 당사자가 여지껏 합의하지 않고 3년간의 소송을 끌고 온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두 당사자들의 좁힐 수 없는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합의 가능성은 지나친 낙관론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도 만약 리플과 LCC의 합의 희망을 찾으려면 현재 트럼프의 지지도가 많이 올라간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트럼프의 지지도가 약 56%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바이든 암호화폐 전쟁을 본인이 막아낼 것이라고 이야기한 만큼 LCC가 최종 판결 전에 리플의 합의 의사를 제시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응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